선생님, 안녕하세요. 통역사는 화려한 무대 뒤에 숨을 조력잖아. 다음 없다. 서로 다른 언어를 이어두고 세계 각국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연컬굴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외국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통역사라는 직업을 한 번쯤은 꿈꿔봤을 것이다. 정상회담장에서 대통령 뒤에 앉아 속삭이듯 통역을 하거나 헤드폰을 끼고 능수능란하게 통시 통역을 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멋있다. 통역사는 단순히 언어를 편역해서 전달하는 일만 하지 않는다. 그림자처럼 누군가와 같이 움직이면 특별한 순간에 함께하고 일상생활을 돕기도 한다. 동시 통역분자 2세대 임청료 씨는 대한민국 정보기관 제2호 통시통역사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변속대학원 졸업 후 상공부를 시작으로 미국대 사원에서도 통변역사 일을 했다. 현재는 서울외국어대학원 통변속대학원 한영과 학과장과 교수를 겸직하며 프리랜서로 통역 일을 하고 있다. 임청용 통역사를 이야기할 때 일과 공부 두 단어를 빼놓을 수 없다.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얻었고 일을 하며 사람과 인생에 대해 배웠다. 모든 순간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좌절감과 허리감을 느끼기도 했죠. 그럴 때 자신을 몰아세우기보다 시배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임통역사는 이를 위해 시작한 공부가 어느새 삶을 위한 공부로 연결됐다고 말한다.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대한민국 정부 제조 통역사라는 타이틀을 얻은 그는 주위 사람들은 먼저 챙기고 사소한 질문에도 신중하고 겸손하게 답한다. 진심으로 이해할 때 일이 고된 격이 됨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그는 32년째 언어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이다. 외국어를 일상어로 처음 접한 건 언제인가요? 영어권 국가에서 재료란 경험은 없어요. 초등학생 때 아버지를 따라 브라질에서 3년간 있었는데 영어보다는 포르투갈어를 더 많이 사용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영어, 한국어 등원을 하나 완벽하게 구사할 수 없는 상태였죠. 첫 영어 시험에서 50점 만점에 34점을 맞을 정도였으니까요. 통시통역사는 어떻게 시작한 건가요? 브라질에 살 때 어머니와 장을 보러 가서 포르투갈어로 의사소통을 도와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당시에는 그게 통역이라는 거라진 못했지만 누군가에게 듯이 통하도록 말을
옮겨주는 일을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성적 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건 대학교 4학년 때부터예요. 세계축구협회 아펠란지의 회장이 방한했을 때 포르투갈어로 며칠간 수행 동역을 말게 됐거든요. 매일 좋은 호텔에서 식사하고 쇼핑하고 경찰이 호송하는 가운데 서울 시내를 눕히는 등 마치 VIP가 된 듯했죠. 통역사는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는구나 착각한 거죠. 그러다 취업 시즌이 되면서 직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여차는 여다를 졸업한 뒤 결혼해서 현모야처가 되면 성공했다는 것이 시대적 동념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저자도 전문직을 가져야 한다고는 강조하셨거든요. 제가 대학교에서 영어 전문학을 공부했으니 전공을 살려보라고 하시면서 통역대학원 원서를 구해다 주셨죠. 당시 제 후보 내용이 확찬정한 사전을 사주시면서 응원하셨고요. 통시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아직 한국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국제회의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어요. 통역대학원에 입학해서 2년간 통시통역과 번역 교육을 받은 뒤 국제회의 전공으로 졸업하면 국제회의 통역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돼요. 졸업시험은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국제회의 순찬 번역 시험으로 구성돼 있어요. 졸업시험은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재기 수에는 20명 중 5명만 국제회의 전공으로 졸업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적 시작은 걸브전 생중계였죠. 당시 상황 기억나시나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통역대학원 졸업시험을 치르고 나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영어 번역학을 다녀오지 않을게 항상 콤플렉스여서 정말 집요하게 공부했어요. 시험이 끝나니 그 동안 상했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오더군요. 매일 보던 책, 신문 등이 귀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통물이 겨운 잠을 자듯이 볼 뒤집어 쓰고 연말을 보내는데 성탄절에 대학원 교수님께 전화가 왔어요. 지금 걸브천이 덜 쳤으니 MBC에 가서 동시 통역을 해보라고요. 연락을 받고 환급이 밀린 신문과 뉴스를 보고 전쟁 관련 용어, 당시 충직에 계신 분들의 성함을 정리한 뒤 방송국으로 갔죠. 현장은 생각보다 프로페셔널했어요.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통역을 마친
적날은 자잘그 자제였습니다. 순발력도 없고 모든 게 서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뒤 기차로 일하고 있던 선배가 오더니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몇 주 더 걸부천 통시통역 일을 했어요. 국가 행사 또는 정상과의 만남을 위한 통시통역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내용 난이도에 따라 달라요. 익숙한 분야는 몇 시간 만에 준비가 끝나기도 하는데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나 고유명사가 많은 분야는 준비 기간이 길어요. 예를 들어 이20아세안처럼 각국의 현황과 현안, 과체를 파악하고 과거 회로과 다과협 전문 등을 알고 가야 하는 자리면 최소 2주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후보의 외신 기자회 견을 맡은 적긴 있어요. 당시 준비 기간도 정말 길었던 것 같아요. 안 후보의 과거 5년간의 행보와 발언, 전략, 원칙, 대선 공약 등을 모두 파악해야 했거든요. 통시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식을 갖춰야 하는군요. 통시통역은 언어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자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언어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이다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해요. 상대 국가의 역사와 문화까지도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꼼꼼하게 공부해 놓아야 합니다. 아지했던 순간도 있나요? VIP들이 많이 초대된 중요한 행사에 혼자 통역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귀빈들은 소개하는 왕중에 아주 높은 분의 성함과 적함을 잘못 말한 거예요. 행사를 주재하는 기관의 기관장이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분인데 그 이름은 잘못 발음하는 지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거죠. 쉬는 시간에 실무자가 다가와서 크게 화를 내셨어요. 죄송하다고 한참 사과했지만 화가 풀리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결국 통역료를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당시에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어요.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교통비도 지급받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무자에게 그런 행사는 업무 능력을 테스트 받는 순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너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거죠. 그 후로
행사 내용뿐 아니라 참가자들의 이름과 직함, 이력 등을 한국어와 영어로 제자 확인하는 습관을 갖게 됐어요. 외국 인사들은 국적이 다양해서 영어 표기만으로는 발음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A 전시나 클라이언트 특행사 실무자에게 부탁해 최대한 정확한 발음을 위주해봐요. 그 사건 덕분에 이름 관련한 실수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통역로를 대신 엄청난 가르침을 받은 거죠. 만났던 사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누구인가요? 고구본무 LE그룹 회장이며 정말 남다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990년에 한국 기업 대부분이 IMF로 후초조정을 조치하고 있었어요. 여기도 외국 경력 컨설턴트들과 하버드 경영대 교수들을 초청해 위기 대처를 논의하는 글로벌 컨퍼런스를 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통시 통역을 하게 됐고요. 당시 가장 놀랐던 건분이 기었어요. 해외에서 초청된 인사들과 LG 임원들이 함께 있는데 분위기가 여느 기업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죠. 회의 시작 전까지 농담을 주고받고 자유롭게 어울리는 등 회의실 풍경이 너무나 평화롭고 즐거워 보였죠. 단어 돋보이는 사람은 그 회장이었어요. 내내 웃는 얼굴을 하면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주도하더라고요. 후초조청 정리해고 등의 주제가 등장하자 그 회장은 사람은 소중하다며 그까지 정리해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또 통역사들에게도 먼저 다가와 고생이 많다는 말을 건네주셨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다정함과 친절이 몸에 밴 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외 인사 중에서는요. 미국 대통령의 통시 통역은 거의 맡았지만 대부분 부스 안에서 통역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맞추지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한미 확대 정상회담부터 기차회견, 만찬, 사회까지 연달아 담창하니 제 목소리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만찬이 끝나고 일부러 제가서 있는 연탄으로 다가와서 엄지를 들고 You were great 라고 하며 시원하게 웃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퀴빈과 함께 다니면 태석도 동일하게 받나요? 전혀 아닙니다.
다자 회담 동시 통역의 경우 통역사가 언어별로 2명씩 있어요. 통역사만 수십 명이나 됐죠. 또 행사장이 아닌 별도의 룸메 통역 부스가 세워져 있는 경우도 어타해요. 보안 검색이 까다로워서 통역사가 단지로 대형차를 타고 이동하는 일도 많고요. 특히 해외 순방 때는 공부해야 할 게 많아서 호텔 밖은 거의 안 나가요. 호텔 입구를 포함해 각층에 경호원들이 있기 때문에 밖에 한 번 나갔다 들어오기 번거롭기도 하고요. 교통체증 때문에 호텔까지 걸어간 적도 있어요. 해외를 자주 다니니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잠을 정말 잘 자서 피로가 많이 상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수면이에요. 쪽잠도 잘 자는 편이고요. 통역 준비로 잠을 많이 못 잔 날에는 통시 통역 파트너가 통역할 때 책상에 잠깐 엎드려 5분만 10분만 자도 피로가 풀려요. 유일한 체력 관리는 반려견 마음이를 데리고 아파트를 돌켜난 남편과 집 앞 석촌호수를 산책하는 정도예요. 선호하는 통역 스타일이 있나요? 자주 토론식 외에 통역을 좋아해요. 특히 연사와 좌창이 2대2 인터뷰 형식의 좌탐회를 진행할 때는 통역을 통해 연사의 모든 생각을 파악할 수 있어 더욱 재미있는 것 같아요. 원고를 읽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듣고 통역하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 마음 잘이세요. AI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직업 중 하나가 통역사예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죠. 세계 명작이나 영화 뉴스 자막 등 AI를 이용해 번역하는 일도 허다하고요.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국제회의 통역사는 문자 그대로 통역하는데 그치지 않고 외의 분위, 기나 연사의 감정, 말의 뉘앙스까지 잘 파악해야 하는 직업이거든요. AI가 언어를 완벽하게 익힐 순 있어도 감정이나 분위기 등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또 스피치 서비스의 말투가 부자연스러워 거운감이 든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AI가 아직 통면역사라는 직업을 위협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시 통역사라는 직업의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세계 정상급 리더들과 한 무대에 서기 때문에 그저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환상 때문에 이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도 있고요. 하지만 통시 통역사는 누군가의
그림자로 사는 직업이에요. 전문성은 물론 행동과 자림새, 말도 하나같이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큰 생상을 경험하고 놀라운 사람들은 만나는 등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해요. 하지만 통시통역 부수의 안사 목소리만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며칠을 수행해도 이름조차 물어보지 않을 이사들은 접할 때는 두명 인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해외 스케줄이 팍팍할 때는 밥 먹을 시간조차 좋지 않아 며칠을 굶기도 하고요. 하지만 힘들지 않을 직업이 있을까요? 해외 스케줄이 팍팍할 때는 밥 먹을 시간조차 주지 않아 며칠을 굶기도 하고요. 하지만 힘들지 않을 직업이 있을까요? 즐거운 것이 있으면 괴로운 면도 분명 존재해요. 그 순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해야죠. 그건 각자의 몫이고요.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나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 새벽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일어나면 국내 신문을 정독하고 영차 신문을 읽은 뒤 번역을 하죠. 밤에는 다음날 있을 통역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요. 이 루틴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자 하는 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며칠 사용하지 않으면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요. 한마디로 감이 떨어지죠. 집안일을 하거나 운전할 때 영어 오디오를 받거나 틈틈이 영어 소설을 보내 등 이상에서도 영어를 가까이하려고 노력해요. 영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포인트가 있다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꾸준함께 반복이 중요하죠. 실력 향상을 위한 바른 공부법은 없어요. 저는 통역대학원 입시 준비할 때 책을 수록돼 33,000개의 단어를 모조리 외웠어요.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발조 가까운 책을 외우게 하고요. 인기량은 재워야 실력이 폭발합니다. 쉽게 가려는 마음을 버리고 기본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야겠다는 태도가 면처예요. 따님 둘이 하버드대 학교와 버틀리 대학교 다니는 수재로 알려졌어요. 특별한 교육법이 있나요? 사실 저는 좋은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쏟는 애정과 열정의 반만이라도 또 다르게 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딱 한 가지는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각자의 개성과 흥미를 존중해준 거요. 저는 두 타를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요. 영어로 대화도 해보고 집 안 곳곳에 영어 단어를 연업하죠. 첫째는 다행히 영어를 잘 따라하고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까지 보냈고요. 하지만 둘째는 영어로 말을 꺼내면 입을 다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저를 외면했죠. 나중에 물어보니 제가 영어를 하면 외계인이 될 것 같아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를 국토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뭔가를 강요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애들이 먼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만 기회를 주고 도와주는 엄마로 평했어요. 좁아짐이 들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저의 그런 태도가 아이들의 독임성을 키우고 스스로 적성을 찾게 한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한 것이 큰 도움이 됐나는 커네요. 맞아요. 부모님의 강요보다 스스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는 조기 교육 탓에 영어 자제에 거부감이 새겨 늦게 영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지 못했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영어가 서툴러서 친구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존재감이 없었다고 해요. 사교적이고 바쁜 아이인 터 정말 힘들었겠죠. 하지만 수학을 잘해서 시험을 보면 항상 최고점을 받고 영어 실력이 점점 늘자 주변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대 공부를 잘해야 대접받는구나. 학교에서는 영어 하나로 주변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사회에 나가면 더 심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러듯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스스로 잡게 해야 합니다. 또 무언가를 잘해냈을 때는 달콤함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칭찬이든 설문이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면 뭐든 괜찮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더 발전하고 노력할 테니까요. 매일 공부하는 엄마 모습에 담임들고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평상 공부를 벗삼으니 아이들도 공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거울이라는 말에 공감하거든요. 아이들 시험 기간에는 함께 공부했고 성적이 안 나왔을 때는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 믿어졌어요. 아이들이 방학 때 한국에 오면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요. 공부하라고 말만 하는 게 아이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아이들 공부 습관을 들어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